안녕하세요. 중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 도덕 단원별 기출편을 맡은 정은우입니다. 본 강의는요, 총 3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도덕과정의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교육과정에 공통된 부분의 기출문제를 풀이하는데 본 강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1강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의 내용인데요.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 전의 교육과정은 크게 총 단원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의 제목은 삶과 도덕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 이웃, 학교, 생활 예절입니다. 그러나 개정 후의 교육과정을 보면 이 2개의 단원을 총 4개의 단원으로 지금 나누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인간과 도덕, 그리고 두 번째 예절과 도덕, 다음에 3단원의 나의 삶과 도덕, 요 세 부분이 개정 전의 교육과정과 공통된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원에 일치하는 부분의 내용의 기출문제를 18문제로 구성해서 지금 풀이를 할 거고요. 1학년 과정의 기출 포인트는 이렇게 2가지를 일단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치 판단. 이 중에서 특히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에 국가의 구성 요소. 이렇게 기출 포인트 2개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단어의 제목은 인간과 도덕입니다. 첫 번째 단어이고요. 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한민족이나 사회 집단이 함께 생활해 오면서 사람들 사이에 굳어진 규범이다. 일단 규범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우리가 규범에는 종류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관습 규범이라는 것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 규범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법 규범이라는 것이 있고, 다음에 네 번째는 종교 규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여태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이 도덕과 규범을 구분하는 문제였는데요. 이 도덕 안에는 또 어떤 표현을 같이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예절이라는 표현을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보면 한민족이나 사회 집단이 함께 생활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굳어진 규범이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뭐 도덕이나 관습이나 법이나 종교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인사하기나 공손한 말씨 사용하기 등과 같은 습관적인 행동 규칙을 가리킨다. 이 습관적인 행동 규칙이라 함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보기에 보면 권리나 신념, 예절, 의지 이 중에서 지금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규범은 예절을 고르시면 되겠죠.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예절로 고르시고요. 이 도덕이라는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도덕이냐, 법이냐, 예절이냐, 뭐 신념이냐 이런 것들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예절의 의미는 밑에 있는 내용을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하기, 공손한 말씨 사용하기 등과 같은 습관적인 행동 규칙,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습관적으로 굳어진 행동의 규칙을 예절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자, 지금 조건이 2가지죠. 규범의 명칭이 들어가고요. 이 명칭을 찾는 문제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 첫 번째, 기억에는 지키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국가에 의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규범은 법이라고,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법을 고르시고요. 두 번째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뭐 사회적 비난까지도 듣는 게 되겠죠. 이처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양심의 가책이나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 이러한 사회 규범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합니다. 또 아까 1번에 문제에 있었던 내용이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다.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상대방에 불쾌감을 주는 것은 예절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리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법과 도덕, 예절,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현상을 초래하는지입니다. 자, 보기에서 그럼 법과 도덕, 예절이 순서대로 정리된 것은 보기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다음 사례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밑줄 친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자, 현수는 태권도 학원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께서 태권도 배우느라 힘들었지? 라고 물으셨는데 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 순간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어머니께 현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보기에서 양심이라는 표현이 있겠죠. 네. 2번 문제, 2번 보기에 양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으로 고르시고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고 내 마음을 지켜주는 어떤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양심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답은 2번으로 고르십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요. 된 사람이 갖춰야 할 자세가 아닌 것은, 그래서 이 공통된 부분에 우리 된 사람과 또 난 사람을 정리하는 부분이 지금 개정 전과 개정 후에 교육과정에 공통적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난 사람을 먼저 설명을 해보면, 난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뭐 외모가 훌륭하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경우를 우리가 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된 사람은 물론 인기도 많고 재산도 많고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보다는 훌륭한 무엇을 갖춘?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우리 된 사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적 성숙을 위해 노력한다.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되겠죠. 다음에 착한 마음을 지니고 도리를 다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고요. 돈과 명예만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돈과 명예를 얻는다. 이것은 인기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재산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이건 된 사람의 조건이라기보다는 난 사람의 조건이 되겠죠. 일단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는 문제고요. 다음에 4번에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노력한다. 남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관용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기 1번과 2번, 4번에는 된 사람이 갖춰야 할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제 인기가 많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된 사람이라기보다는 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은 일단 3번에 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세가 아닌 거니까 이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된 사람이 아니라 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겠죠. 일단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것은 오늘의 아까 기출 포인트가 우리가 가치 문제와 사실 문제,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을 비교하는 문제였는데요. 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판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참과 거짓을 비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그러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와 그르다를 구분하는 거다. 그럼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에 의해서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거겠죠. 자, 문제에서는 지금 사실 판단을 고르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판단하던 간에 동일한 판단, 참과 거짓을 얻을 수 있는 보기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사람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가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치 판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가진 어떤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라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산은 자세는 청렴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어떤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떤 가치가 개입이 된 거죠. 옳다 그르다라는. 자, 3번에 지구는 태양주위를 돈다. 이게 오늘은 태양주위를 돌다가 내일은 태양주위를 돌지 않는 게 아니죠. 이건 어떤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인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한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사실 판단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4번에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나쁘다. 이것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이 개입이 된 거니까 이것도 가치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번 문제의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하는 거 우리가 그 1학년 과정의 기출 포인트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사실 판단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해서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가치 판단은 참, 거짓을 구분하는 것처럼 어떤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라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된 판단을 가치 판단이라고 합니다. 정답을 3번으로 고르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덕 판단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5번 문제하고 뭐 같은 문제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이 도덕 판단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도덕적인 판단이니까 이것은 가치 판단과 같은 의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지만 사람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나 신념이 개입된 내용이 되겠죠.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아까 나왔던 보기하고 문장이 같네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가치가 개입이 됐다. 가치 판단이고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거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판단이 될 것이고, 철수는 고등학교 학생이다. 이것도 객관적인 근거로 증명이 가능하겠죠. 사실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것도 어떤 자연의 법칙이 되니까 이것도 사실 판단이 되겠죠.
그럼 문제는 지금 도덕 판단을 고르는 거니까 일단 쉽게 정답은 1번.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신념이 충분히 개입이 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으로 고르시고요.